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해서 이 긴축 장기화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채 장단기 금리 차익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도 호재는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치러졌었던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대 공화당의 의석수 51대 49로 나뉘었는데요. 불확실성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남아있는 이벤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과 수요일 함께해 주시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제 예상을 조금 뛰어넘는 조금 큰 하락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노동시장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오늘은 노동시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용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성공 투자 전략 오늘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긴축 장기화와 경기 침체 우려에 투심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기대감에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경기 불확실성에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 3분기 GDP가 전년 대비 2.3%로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이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개장 전의 주요 상품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먼저 나스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월요일 날 제가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부각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CPI가 굉장히 우리 예상치를 상회를 했을 때도 이 정도의 하락은 보이지는 않았어요. 자, 일봉을 잠깐 조금 보고 오늘 복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을 보시면 CPI가 지금 7.7% 굉장히 낮아진 걸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진 걸로 나오면서 7% 이상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음봉이 물론 이제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을 할지 양봉으로 전환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봉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입니다. 자, 5거래일이죠. 좀 크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가 CPI가 7.7% 서프라이징이 나왔던 때고, 자, 이 양봉을 전부 다 메꾸는 5개의 음봉이 지금 형성 중이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왜 떨어지는 걸까요? 제가 항상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아침에 시장의 이슈나 아니면 새벽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항상 코멘트를 날려드리고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지금 안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는 누군가가 하여튼 만드는 거예요. 뉴스는 만드는 건데 지금 항상 뉴스는 뭐가 나오냐면 일주일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이 멘트들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거리만.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여러분 원인을 모를 때 하는 가장 전형적인 뉴스거리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세 하락장과 매도를 계속적으로 외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도 지금 일단 이 정도로 내리는 것은 너무 과대 낙폭이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이 정도로 지금 일주일이지 않습니까? 5 거래일이면 일주일 내내 7% 이상의 상승을 보인 이 양봉을 넘어서는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은 자 이거는 한 가지 제가 크게 귀담아는 안 들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어떤 큰 기업에 어떤 재무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떤 뉴스거리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월요일 날 산타랠리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타랠리는 올 건데요. CPI 발표 전에 다음 주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 CPI 발표 전에 어떤 뉴스거리가 하나 조금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조금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과대 낙폭은 맞습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 때문에 이 정도로 하락을 한다? 지금 CPI가 잡히는 것을 받고 12월에 일단 0.5% 정도 올리는 게 기정사실화된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지금 과대 낙폭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어차피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시장 상황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싶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이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늘 일단 보시면 이제 유럽장 보도록 할게요. 유럽장을 보시면 자, 뭡니까? 네. 별로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이제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여기에서 매도 자리 일단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가장 메인인 시간대는 어디죠? 오후 5시부터입니다. 오후 5시부터 가장 메인인 시간이었는데 자, 이때 그렇게 크게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물론 이제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오후 7시까지 일단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한 6시 18분이네요. 6시 18분에 매도 자리가 지금 한 자리 나왔고 여기에서 진입을 하셔서 여기까지 자 포인트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50 정도, 550 정도면은 510까지 한 30포인트, 40포인트, 한 100여 틱 되죠. 100틱 조금 넘는 이런 수익을 일단은 거두실 수는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마 조금 들어가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 4시, 5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박스 횡보를 쳤습니다. 박스 횡보를 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입 포인트는 굉장히 조금 어려우셨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나스닥은 일단은 이 정도 보고요. 이따가 시장 분석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골드 갈까요? 예. 네. 골드 잠깐 볼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참 이게 어떤 12월이라는 특수성을 너무나도 지금 잘 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축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사실은 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습니까? 자, 지속적인 이제 박스의 흐름을 일단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박스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주 저번 주까지는 유럽장 시간대가 굉장히 조금 좋은 모습과 좋은 패턴을 일단은 보였다라고 하면 이번 주는 눈치 보기 장세가 너무 심하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그나마 지금 매수 자리가 좀 하나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매수 자리를 여기에서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 조금 줄여서 다시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세요. 자, 이 부분 거의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거의 이제 박스장을 치고 있죠.
한 요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박스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 박스장을 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죠? 최소한 어떻습니까? 최소한 이 박스장을 벗어나는 이 정도에서 매수를 좀 짧게 보는 한이 있어도 여기에서 사실은 박스장인데 여기에서 매수 자리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자, 제가 전부 다 클리어를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박스장이 거의 여기 정도. 자, 이거를 조금 좁혀 보겠습니다. 좁혀 보면 거의 이 정도의 지금 박스장을 형성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박스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좀 어렵다. 여기에서 굳이 항상 여러분들 차트를 굉장히 길게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넓게 보셔야 됩니다. 넓게 보시면 사실은 박스 횡보장이 다 보여요. 좁게 보시기 때문에 박스 횡보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항상 차트는 길고 좁게, 넓게 그렇게 순환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한 요 정도. 지금 전고 라인이 이 정도죠. 다 지우고 전고 라인이 이 봉입니다. 이 봉에 추세선을 그었을 때 이 추세선을 넘는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 안전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죠. 자,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고점에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은, 그리고 전고점을 넘었으면 저항선이 어떻게 됩니까? 지지선으로 바뀌는 이 부분에서 일단은 짧게 매수를 보시는 게 그나마 굉장히 안전한 매매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스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 시장 시간대도 별 볼 일 없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일도 일단은 봐야죠. 제가 오늘 오일 질문을 조금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오늘 재고 지표가 있죠? 좀 이따 재고 지표 있는데 오일 재고 지표가 있으면 조금 뭔가 활발하지 않나요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활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재고 지표 전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고 박스 횡보장이 계속되는 게 전통적인 그런 오일의 모습이다.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일 매매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오일도 사실은 새벽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박스 장이었고요. 밑으로 추세 조금 졌고 밑으로 추세 조금 졌습니다. 자, 그나마 오일은 오늘 조금 할만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좀 길게 보겠습니다. 그나마 오일은 이 박스장을 탈피해서 이때죠. 예, 16시 반 정도에 박스장을 탈피해서 16시 반 정도에 조금 추세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하이라이트는 사실 여기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지금 17시를 좀 넘어서 여기 수렴과 발산 부분에 지금 골든 크로스 되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가 일단은 보이실 거예요. 매수 포인트가 보이시고 자, 그럼 청사는 어디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요즘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서 매수 잡으셨으면 청사는 어디예요? 21선. 종가상으로 21선 이탈 라인에서 하시면 된다. 자, 종가상으로 21선 이탈 라인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종가상으로 21선 이탈 라인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일단 청산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이 부분까지 홀딩을 하신 다음에 21선 이탈 라인에서 여러분들 청산을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추세를 한번 드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는 항상 길게, 넓게, 좁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횡복 박스 오늘 굉장히 좀 심했어요. 거의 전 종목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뭐 어떤 12월의 특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한번 주고 여기에서 제대로 된 진입 자리 주고 여기에서 청산하시는 이런 전략 쓰실 수가 있다. 일단 자, 오일 여기까지 보고요. 자, 유로 한번 좀 보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장 시작하면서 유로가 일단은 메인이기 때문에 유로 하시는 분들은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자, 17시 시작 후에 또 많이 흔들었어요. 요즘에 횡보 박스를 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제가 네모 박스를 한 번 더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입 라인은 한 요 정도 일단은 진입 라인 보시면 되고요. 눌림을 주고 자, 길게 자, 눌림을 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에서 들어가셨으면 21선 이탈 라인에서 청산을 하시거나, 그렇죠? 세 군데 정도 21선 이탈 라인에서 청산을 하시면 수익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마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뚜렷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달러가 지금 조금 약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유로가 반사 이익으로 조금 오르고 있죠. 네,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차트를 또 길게 보면 대세 하락 중에 일단은 뭡니까? 자, 하락장이죠. 하락장 중에 지금 조금 오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50%를 일단 넘어야 어떻게 합니까? 요 정도 선을 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매수장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룸이 지금 여기 나오죠. 이거를 넘는다면 여기까지 오르는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은 50% 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매수를 붙으시려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제 기준에서는 5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붙으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금리는 미국에서 계속 지금 올릴 거고요. 제가 이따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1월, 2월, 3월 FOMC 3월까지 일단은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리티가 또 깨지는 걸 여러분 노리셔서 그때 매도 전략 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상품별 움직임에 대해서 또 꼼꼼히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더 자세한 시황 분석 그리고 또 이 상품별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계속해서 당일 이슈까지 발빠르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투자 팁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스터님께서 앞서 인사 말씀에서 고용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정말 이 경제 지표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은 또 이 경제 지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또 고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확고하죠. 자, 두 가지만 기억하셔라. 네. 첫 번째, 이 지표 발표 난 게 경기가 좋을 때인가 나쁠 때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절대 헷갈리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미국 지표 같은 경우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죠? 물가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 면면을 보면 소비가 주는 패턴. 소비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소비가 주는 패턴. 고용에 대한 관계도 사실은 고용이 탄탄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 탄탄한 것 같기는 한데 표면적으로는 내면을 보면 고용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자, 근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고용 시장이 일단은 무너져야 인플레이션이 바로 잡힌다. 이게 명제거든요. 그러면 고용 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큰 물줄기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지표 해석을 하실 땐 이 지표가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경기에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만 일단은 판단하셔라. 경기가 좋으면 미국 시장이 오를 것이고 경기가 나쁘면 미국 시장이 다운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미국 지표, 미국의 노동 지표가 11월 말부터 저번 주까지 발표가 다 됐는데 몇 가지를 좀 체크하셔야 되는 이런 지표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고용자 수. 자, 첫 번째 한번 좀 볼게요. 고용자 수하고요. 고용자 수 마이너스 N잡러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투잡 하시는 분들, 쓰리잡
포잡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이거는 뭡니까? 파트타임 잡이 좀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고용이 조금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차피 22년 초에는 20년이죠. 20년 초에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자, 고용자 수 마이너스 N잡러가 일단은 고용자 수보다 일단 밑에 내려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게 끌어올라지고 있다는 거는 N잡러들, 그러니까 두 가지 일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가지를 한다라는 거는 뭡니까? 고용 시장이 조금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고용 시장이 불안해지면 고용자들이 어떻게 해요? 피고용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덜 해주고 시간을 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N잡러가 더 많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자, 20년 초를 보시면 여기에서 팬데믹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고요. 그리고 핵심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있습니다. 16세에서 54세입니다.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오르는 성향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밑에 핵심 경제활동 인구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어떻습니까? 자, 팬데믹 이후로 해고된 사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이게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자,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올라오는 거는 맞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 떨어집니다. 눈으로 봐도 사실은 떨어지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핵심 경제활동 인구가 노동시장에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 자, 노동시장에서 지금 임금 격차가 나는 이유, 수요와 공급이 벌어지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이거는 오피셜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국의 오피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뭡니까? 13년 동안 자산 가격의 증가로 인해서 은퇴를 많이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어차피 나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돈이 많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코로나의 위험을 감내하고 직장에 복귀를 할 그런 유인책이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공급이 깨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이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3D 사업, 굉장히 힘든 그런 산업군에서 이민자들이 기저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공급이 무너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핵심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생각만큼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좀 많이 바꿔놓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한 핵심 경제 활동 인구에서 이탈된 55세 이상이겠죠. 이탈된 사람들도 직장으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더구나 핵심 경제활동 인구들도 뭡니까?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노동을 할 그런 유인책이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엇갈리는 미국 지표라는 타이틀을 제가 지금 걸었는데,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해서, 자, 보세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큰 물줄기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제가 월요일 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과열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경기가 과열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이 경기 과열된 것을 이제 식혀야겠죠. 그럼 여기에서 페드가 꺼낼 수 있는 정책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금리 인상이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과열된 경기를 쿨다운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죠? 소비가 줄어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지표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가 내려가면서 기업들의 생산성 활동이 현저히 작아지겠죠. 자, 그럼 뭡니까? 기업들은 구조 조정, 정리 해고를 하고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여기에서 뭐가 발생을 하느냐? 노동지표의 변화를 여기에서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노동지표의 변화라는 건 뭐죠? 가장 핵심적인 구인이직 보고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그 다음에 실업률, 비농지표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노동지표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게 되고, 마지막으로 겪게 되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경기 침체가 여기 오는 거예요. 자, 사실상 이 노동지표 3번이라고 칠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3번, 4번은요, 여러분, 이거 바꾸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번, 2번까지는 이렇게 가고요. 3, 4번은 침체가 먼저 오고 실업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항상 후행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침체가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제가 월요일 날 설명을 드렸나요? 여기에서 연준의 피봇이 나온다. 연준의 피봇은 뭐다? 금리 인하. 왜 금리 인하를 합니까?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경기를 다시 부양하려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유인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페드의 피봇이 여기에서 나오고, 진정한 페드의 피봇은 금리 인하다라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깨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위에 제가 그려드린 이 경기 사이클이죠. 경기 사이클은 항상 반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파란색으로 좀 그리면 페드의 목표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착륙. 그렇죠? 요 정도요. 요 정도. 이 정도 깊이가 아니라 이 정도 깊이의 연착륙을 지금 페드가 계획을 하고 있고, 자, 이거냐의 싸움이다. 경기 하강은 온다. 어쩔 수 없어요. 경기 하강은 옵니다.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노동지표는 낮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침체가 오느냐, 이렇게 오느냐,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2023년에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한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니까, 요 프로세스, 금리 인상, 소비, 물가 지표 눈으로 확인하고, 실업률 오르고 노동지표의 변화, 그 다음에 침체 다음에 피봇, 이 모든 게 2년 정도 걸린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표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있습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이렇게 낮아지면서 실업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완전 고용 상태를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좀 낮아진다. 이게 사실은 문제죠. 이게 사실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 임금 인플레이션도 낮아지고 하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연령을 좀 보겠습니다. 연령은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체크해둔 부분, 55세 이상이 현저히 떨어진다. 55세 이상이 현저히 떨어진다. 자, 인생은 몇 살 때부터죠? 거의 요즘에는 70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60대이신 분들도 지금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70대 초반이신 분들도 일을 많이 하세요. 인생은 70부터인데 지금 55세 이상 미국인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15년 정도, 15년에서 조금 많게 보면 한 20년까지 노동인구에 편입이 돼야 돼요.
사실은 노동인구에 편입이 돼야 이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소비 활동을 하고 미국은 내수 경제가 65% 정도 되기 때문에 내수가 돌면서 경기가 또 활성화되는 건데 자, 70 정도까지 일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 노동 인력이요. 15년에서 20년 정도의 노동 인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가 문제 아닙니까? 그죠? 노동인구가 절대적인 노동인구가 지금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산가치로 인한 은퇴 그리고 이민자를 막는 정책 때문에 지금 참가율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이거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고 2023년에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키워드로 지금 잡아 드릴 건데요. 2023년에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향후에 2023년에 아마 공중파에서도 좀 다큐멘터리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정책과 불확실성의 확대로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자, 2월에는 4.75. 자, 보세요. 지금 2022년 12월에는 약 4.5%로 지금 멈출 것 같아요. 금리 상단이. 근데 일단 2월에는 지금 49.5%의 확률로 뭡니까? 4.75에서 5%. 이게 5%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월 달에 0.5% 올릴 가능성이 있고, 자, 이거 3월 달이 일단은 중요한데,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가 47%, 그 다음에 5.2%가 38%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월가에서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월가에서도 지금 정책금리의 상단 굉장히 좀 헷갈리고 있고 사실은 제가 기준금리의 상단 맞출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4.5%의 이 그래프와 CPI가 7.7%로 내려오는데 골든크로스 부근에서 상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골든크로스 위로 갈 겁니다. 딱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이 골든크로스 위에서 금리 상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 분석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12월에 4.5%로 일단 끝납니다. 그렇죠? 12월에 4.5%로 끝나고 내년 2월에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CPI가 7.7%죠. 솔직히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요. 그렇죠? 굉장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름부터 CPI 분석할 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CPI는 물가는 떨어진다. 왜냐? 금리 인상 정책을 쓰니까 당연히 물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급격하게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 필립스 곡선 제가 그려드린 거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가와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에서 기존 필립스 곡선이 원래 이렇게 되는데 페드는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직접 그려드렸나요? 이렇게 가야 된다. 기울기가 급격하게 내려가야 물가가 빨리 잡히고 경기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너무 완만하게 떨어지죠. 한 요 정도? 그렇죠? 9.1. 여기가 9.1이었고 이게 뭡니까? 7.7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기울기가 완만하고 그러면 이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금리입니다. 4.5%. 자, 기술적 분석을 여기에서 여러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빨리 골든크로스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CPI가 빨리 내려오거나 어떻게 돼요? 금리가 빨리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조절을 하기가. CPI가 쉬울까요? 금리가 쉬울까요? 금리가 쉽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돼요, 사실상. 저는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지금 5%,
5.25% 일단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거는 아닐 것이다. 일단 올해는 4.5%로 끝내고 내년에 한 차례 정도 조금 쉬어가는 초반에 쉬어가는 타이밍을 한 다음에 이 CPI가 떨어지는 기울기가 급속하지 않으면 금리를 0.5%씩 몇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전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최종 금리의 상단은 5%는 훨씬 더 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제가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지금 다음이 금리 정책과 불확실성의 확대인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스프레드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 우리가 뭐가 옵니까? 금융 위기가 오죠. 네.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을 하는데 이 아침에 금융 위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년 만에 최대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지금 개장 20초 남았으니까 내일 일단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엇갈리는 경제 지표와 또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지금 이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공개 방송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전 9시, 오후 9시 열리게 됩니다. 참여하고 네, 오후 10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미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개장했습니다.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 주요 상품 흐름을 살펴보면 S&P 그리고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주요 상품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나스닥입니다. 9시 30분 11,420선까지 떨어졌다가 10시 30분경에 다시 11,500라인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이너스권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에는 장대 양봉을 세우기는 했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지금 현재는 0.3%대 내린 11,53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5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5일은 경기 침체 공포가 두드러지면서 1년 만에 최저치 경신을 했습니다. 10시 30분까지 고개를 좀 드나 싶었는데 그 이후 다시 힘이 빠졌는데요. 지금 현재는 0.35% 상승하면서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다시 심리적 지지선인 1,800달러 선 회복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는 0.5% 상승하면서 1,7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도 살펴볼게요. 네, 유로도 달러가 주춤하면서 유로 상승 달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힘이 좋았는데 지금 장 시작 직전까지 조금은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1.053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마스터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겨울철 한파가 불어닥친 듯 계속 좀 기세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도 2%대 하락 마감했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104선까지 내렸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3.4%대까지 내려선 상황인데요.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매수를 들었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시작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이상한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사실은 떨어질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음모론을 추종하는 사람은 아닌데 항상 시장은 차트가 먼저 반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5거래일 이상 떨어지는데 아무런 뉴스도 안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건 그저
경기 침체에 대한 뭐 불안감, 불확실성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분석이 여러분들 굉장히 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물은 뭡니까? 현물에 대한 미래 가치거든요. 자, 선물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향후에 현물,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선물은 현물의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자, 선물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떤 시장의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지금 제가 보고 있고, 오늘 매수를 든 이유는 일단은 힘이 조금 좋아 보입니다만, 제가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와 장기적인 매수 포인트 두 가지를 일단 좀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일단은 자리가 하나 보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시간 전입니다. 22시 9분, 22시 9분에서 10분 사이 일단은 1차 포인트가 일단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일단 떠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485라인 정도, 485라인 정도, 이게 일목이거든요. 485라인 정도, 그리고 여기입니다. 한 457라인 정도. 일단은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4 그리고 457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저는 여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오늘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한 이틀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요 정도 선이거든요. 이틀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11,140라인.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출연하는군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출연하니까 한 캔들이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일본 캔들이 2개에서 3개 정도.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은 이 부근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한 140라인 정도 됩니다. 140라인 정도에서 장기적으로 매수 포인트 하나 제가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일단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리고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는지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포인트 그리고 장기 포인트 하나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첨언을 드리자면 요즘에 매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절 거시면서 안전하게 하는 매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방 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는 매수를 들어봐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스탠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일은 전거래일 3% 넘게 급락 마감했죠. 잠시 후 12시 30분 자정이 넘어서 또 오일 재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일 이 낙폭에 따른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0.9%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일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은 매도 들어주셨네요. 제가 최근에 네. 한 몇 달 됐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재고 지표가 있기 때문에 네. 재고 지표 후에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일이 예전에는 막 100틱, 200틱씩 하면서 굉장히 활발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모습 거의 안 보입니다. 뭐 전혀 안 보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일봉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봉을 좀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5일선하고 21선 지금 다 꺾였습니다. 전부 다 꺾인 모습 보이고 있고, 전저 라인을 깨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74달러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들이 전부 다 꺾여 있기 때문에 밑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면요. 여러분들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는 건 맞아요. 오늘은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보세요. 어저께 새벽에 하락을 굉장히 좀 많이 했고, 오늘도 뭡니까? 하락 후에 일단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보세요. 자, 분봉을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락장에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거 분봉 딱 길게 보시면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여기 체크 드린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힘이 많이 쏠린다?
매도 쪽에 힘이 많이 쏠린다. 매수로 섣부르게 들어가시기보다는 매도 쪽으로 힘이 쏠릴 때, 예를 들면 지금 골든 크로스 나왔는데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이제 여기 나오겠죠? 좀 한번 그려드릴게요. 데드 크로스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포인트 잡으셔서 매도를 타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조금 오늘은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고지표 전에는 제가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고지표, 5일 재고지표가 예전만큼 그렇게 힘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매도 쪽으로 일단은 포커스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또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드 오늘 원자재 시장이 또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장 직후에 가파르게 올려세우면서 1,796달러 선까지 올라선 상황인데요. 과연 1,800달러 선, 이 심리적 지지선 구간이 1,800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 매수 들어주셨네요. 1,800달러 선 돌파 나올까요? 1,807까지는 갈 겁니다. 왜냐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1,807까지. 예. 왜냐면 3년 동안 1,807 라인은 찍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정말 3년 동안 2019년부터 1,807 라인은 항상 상승 기류에서 찍었기 때문에 대신 이제 1,807 라인 찍는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들어가시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들어가셔서 버티시면 안 됩니다. 자, 타이밍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매수를 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커플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예. 나스닥하고 일단 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면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골드도 일단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골드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 골드는 가장 문제가 박스를 너무 많이 탄다라는 거예요. 박스를. 예. 박스장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유럽장 한두 번, 그리고 뉴욕 시장 시작한 다음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매매 횟수를 굉장히 조금 많이 적게 하시는 이런 매매 패턴이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어떤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는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의 포커스를 일단은 좀 맞추셔서 들어가시는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이제 힘이 그래도 조금 있게 매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골드도 일단은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는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당일 투자 전략을 확인해 봤는데요. 또 성견 마스터님이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을 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견을 해주신 것처럼요. 40년 들어서 최대치로 벌어진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또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밖에도 다양한 투자 팁들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또 이 밖에 다양한 궁금증들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선견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